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자입니다. 오늘은 상승 추세에 대해서 상승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 주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차트를 보면 대략적으로 한 62K 그리고 63K로부터 저항을 받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저점은 차례대로 낮아지는 모습에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이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상태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의견은 이와 정반대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랑 선물지수 차트입니다. 여기서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으로써 어디를 터치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단기선과 중기선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 5일선과 21선 정배열이 시작됐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상 두 개 다 같은 차트이긴 하지만 현재 나스닥은 추세 역전 가능성을 보이는 것과 다름이 없고요. 추세가 역전됐다, 방향성이 하락해서 상승으로 변곡되기 시작됐다라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고 방향성이 상승일 때, 쉽게 말해서 나스닥이 상승할 때 비트코인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2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4년 정도 되죠. 이 4년 정도 차트에서 크게 내린 다음에 올라갔을 때 그때를 한 4개 정도를 표시를 했고요. 20년도 3월부터 24년도 4월, 비교적 최근인 4개월 전까지를 표시했습니다. 그럼 이때 비트코인 차트가 어디로 향했는지 쉽게 표시를 해보면 20년도 3월의 비트코인 차트고요. 동시에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1월도 똑같고 10월도 똑같고 24년도 4월, 한 4개월 전만 좀 다른 편이에요. 그럼 3개는 똑같고 하나는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네 번째 24년도 4월 달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면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 고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즉 비트코인 최대값에서 벌어지는 디커플링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려면 21년도 5월 달과 9월 차트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21년도 불장 21년도 4월까지였고 그 다음에 4월부터 5월까지 무너져서 여름까지 거의 60%에 달하는 하락을 보이거든요. 이때 나스닥 차트는 어땠냐? 여름에 비트코인과 다르게 상승하는 차트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디커플링된 차트로서 24년도 4월과 비교된다. 약간 유사한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고점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게 투자 자산에서 무조건 상승하는 차트는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동시에 무너졌을 때 나스닥은 보다 안정성이 있을 거고 비트코인은 보다 안정성이 낮을 거예요. 힘 또는 반등율, 반등 퍼센테이지가 다를 것이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흔들리게 되는 순간부터 회복되기 전까지는 추세를 회복하기 좀 힘든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여름에 고점에 도달했을 때 디커플링이 발생했고 24년도 4월도 마찬가지로 발생했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나스닥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도 올라가더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상승에 대한 비트코인 상승의 신뢰성을 갖는 편이고 이에 따라서 나스닥 차트의 상승이 중요해진 편이에요. 그리고 현재 차트상 골든크로스가 확인됐기 때문에 앞으로 골크 나오고 데크 나와서 하락 꽂히고 골크 나고 이런 게 약간 중첩되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추세는 유지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위에서 말한 부분 때문에 나스닥이 상승했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승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관점이 확인되는 차트는 많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랑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를 보면 추세적으로 좀 좋은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5일자, 지난주 월요일자에 하락이 꽂히고 그다음에 강하게 올리던 시점이 1번과 2번인데 3번 구역에 들어서는 추세적으로 이게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부분을 좀 점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다소 좀 방향성을 잃은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4시간봉 차트에서는 특정 지표로 인해서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 눌리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 또한 낮아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점이 낮아진다, 저점이 낮아진다, 고낮 전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평선도 역배열이고 상승 추세에 대한 관점을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사실상 하락 추세가 맞다. 역배열 때문에 하락 추세가 맞다. 이런 게 사실상 정답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미래를 지켜본다면 현재 차트도 비트코인 주봉은 음봉으로 전환되고 이런 것들을 겪고 있지만 나스닥 차트는 조금 다르단 말이죠.
이렇게 확대를 해봐도 좀 큰 양봉이 꽂힌 거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하락이 아니라 나스닥이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상황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오늘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에서 일봉상 골크 데크가 막 중첩되면 안 되고 어떤 상황은 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거거든요. 나스닥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 있을 거고, 전에 예를 보면은 신뢰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의견은 뻔하죠. 떡락만 안 꽂히면 상승이다라는 얘기인데, 이 관점, 여기에 대한 약간 해답이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건 21년도 5월 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예로 든 게 24년도 4월이었는데 비트코인이 고점일 때 벌어지는 현상이 여기서 벌어졌다.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현상이 21년도 5월에도 있었어요. 즉 정확한 해답은 이 나스닥 차트에서 3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 현재 크립토 투자에 대한 투심,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마음이 있냐 없냐, 이런 게 중요해지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로서 판단할 수 없고요. 계속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경제 언어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이번 주는 광복절도 있고 공휴일과 약간 일하는 날, 금요일 막 다시 또 주말이고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휴가 썼으면 되게 직장인으로서는 좀 행복한 휴일을 보냈을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